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유치권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지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정보 모든 것 행꿈사 옥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경매 검색이 있고 종합 검색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경기도고 안성시 중리동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현재 변경된 상태입니다. 검색하기를 클릭하면은 총 190건의 아파트가 한 번에 경매로 나왔거든요. 매각 기일이 모두 다 7월 13일로 동일합니다. 원래는 7월 13일에 매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물건이고 건물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고 30평 정도, 감정가는 1억 6,800만 원이고요. 아직 유찰은 한 번도 안 돼서 최저가가 1억 6,800만 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놀랍습니다. 이 물건에만 10억을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지금 채권자가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한 건설회사. 이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한성 IC가 있고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많은 소유자분들께서 임차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고 다른 건설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8년에 A라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건 사진을 보시면 402호, 1203호, 1202호, 1002호, 1301호 쭉쭉 총 190개의 아파트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조사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황 조사서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조사관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셨을 때는 유치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셨다.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기재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 현황 조사서에서는 일단 없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은 경매 진행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는 현재까지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 쪽에서 변경을 진행을 한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긴 합니다. 특이한 현수막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 동에다가 중간중간에 당세대는 유치권 점유 세대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아마 건설사에서 붙여준 것 같아요. 한 주식회사에서 지금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고 써놓으셨네요. 아마 모든 세대가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파트 보니까 유치권 점유하고 있던 현수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사장님. 여기 아파트 세대 중간중간에 현수막에다가 유치권 점유 중이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2층에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1층이요? 예. 네. 1층 가셔서 얘기해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1층에 1층 보안팀이라고 써있거든요. 보안팀. 예, 거기. 보안팀은 여기 그냥 보안업체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유치권자분들이 예, 사업이라고. 보안사고요? 사무소에서 이 보안팀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보안팀장님 맞으신가요? 예, 어디시죠? 이 유치권 현수막을 좀 붙여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다 공실일 것 같아서 혹시 뭐 계약 같은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급하신가요? 아니요. 요거를 혹시 뭐 좀 아니, 싸게 7월 13일 이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저 정리 좀 7월 해놓고. 13일 이후요? 예. 그러면 어떤 건지만 좀, 그러니까 예. 7월 13일 이후에 한번 저 전화 줘 보세요. 네,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8년에 A라는 회사가 이 아파트 전체를 다 매수를 합니다. 그 매수를 한 이유는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분양을 해가지고 이 건설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도중에 이 건설사가 도산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산당한 이 건설사가 이 아파트에다가 뭔가 시공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의 중개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 벽을 허물고 복구되지 않은 집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유치권자분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치권자는 누구일까요? 네, 앞서서 건설사 A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전체를 매수를 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하는 업체가 건설사 A가 도산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공사 대금을 명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치권자분들이 각 호수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 점유하시는 분들이 좀 거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중개소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됐을까요? 앞서 보신 대로 이 물건에 경매를 넣은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임차인 분께서 만약에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분과 계약을 맺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분께 드리게 되고, 소유자한테 기존에 줬어야 할 보증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물건을 보고 저는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이 각 물건에 점유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소장님께서 명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팁으로 전해주신 말씀은, 밤에 가가지고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지 보고 실외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면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탐문한 유치권 물건은 이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